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을 달래줬지만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기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1.5% 기록하고 있고요. 또 30년물 국채금리는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1.11% 내림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2.1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까지 1.34% 내림세를 보이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그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장중에 낙폭을 빠르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중국에서 현재 양회가 개최가 되고 있죠. 보시면 중국이 올해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올해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타겟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경제 회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는 사인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빠르게 낙폭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 0.23%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상하이 지수도 0.04%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까지 0.47% 내림세를 보였고요. 싱가포르도 0.03%,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57% 내림세 보이면서 3026.26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전장 대비 0.29% 하락하면서 923.4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개인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8,0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3,0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홀로 1,0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200억 원대, 외국인이 9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IT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0.36% 내림세를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도 1.41% 하락하면서 14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LG화학은 어제 현대차와 리콜 분담금을 합의하면서 주가 부담 요인을 덜어냈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G화학까지 상승하면서 90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3%대, 1%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3%대, 2%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HLB만 6%대 오늘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8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0.14%, 2.49% 내림세 보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든든한 주식 선생님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뭐 저도 뭐 굉장히 좀 기분이 마치 이제 이런 뭐 지수 그룹 자체가 굉장히 이제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좀 이제 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네, 치킨으로 따지자면 뭐 양념 반 간장 반 네,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김은성 아나운서님, 네. 네, 김은성 아나운서님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의상이 네. 장대양봉 같아요. 맞아요. 장대양봉. 제가 그걸 노렸어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분 네네, 좋아지시라고. 네네. 어떤가요? 장대영분 굉장히 같아요? 잘,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네, 저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가님이 뭔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뿌듯하네요. 저요. 네. 저는 이 그 장대양봉을 굉장히 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해드릴 내용도 이 장대양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의상이랑 오늘 제 강의 내용이랑 컨셉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반갑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정말 바쁘실 것 네네. 같아요. 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아침 네네. 방송에서 개장 전 이슈 짚어주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침에 제가 8시 이제 한 40분쯤에 이 네. 동시효과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뭐 오늘의 장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 투자의 흐름들을 네, 계속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대응 방법들을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침 8시 40분에 네, 그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은 같이 또 시청을 해 주시면은 더없이 그날 하루의 장이 어떻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잘 들으셨죠? 매일매일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전 8시부터 방송이 되는 오프닝 벨 프로그램에서 개장 전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정말 바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든든하게 관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오늘 시장 얘기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네. 이제 금리 얘기는 너무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너무나도 이제 많이 했던 얘기라 가지고, 네, 금리 얘기는 뭐 일단은 그냥 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맞잖아요. 그죠?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음봉과 양봉 이제 하루하루 건너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곧 무너질 것 같지만 또다시 회복을 하고, 또 곧 무너질 것 같지만 또다시 회복을 하고, 그런데 정작 여기 이제 머리 위에 있는 이 3,100포인트 대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이제 좀 방향성은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살짝 이제 오전 장 초반 때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탈이 나올 뻔했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올 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이제 회복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요. 이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돌발적인 어떤 이제 악재가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그동안 상승 추세에 있어서 좀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종목들의 주가 자체도 좀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런 조정이 어떻게 보면 다시
지수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그림은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그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금리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방향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또 추가적인 또 하락은 이어질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순간 지금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세가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잖아요.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다 보면은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테마주들이죠. 네,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뭐 며칠 전에는 오전에만 해도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인데 그때만 해도 오전장에 테마주 한 5종목의 5가지의 테마가 오전에 다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테마가 좀 이제 처음에는 오전장에는 뭐 윤석열 테마 관련해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오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해운주로 또 옮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적게 이제 그죠? 지금 장세가 이제 말 그대로 순환매는 순간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또다시 윗꼬리를 달기가 일쑤입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서 너무 고점 매수는 이미 매수 타점이 이제 종목을 봤을 때 상승폭이 만약에 20%대 이상이다. 그때 되면은 그냥 그 종목을 보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찍었다가 다시 꼭지를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바로 또 다른 테마로 수급이 또 이제 자금이 또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는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매 장세를 만약에 잘만 이용을 한다면은 정말 계속해서 여기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저기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 좀 지쳐서 빨리 수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냐 없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처 이제 그런 매매 자체가 안 되잖아요. 단기적인 매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뭐 포트에 뭐 더 이상 뭘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한 2,700포인트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700포인트대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다. 그럼 그때 대해서 한 추가 매수 조금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덮어놓고 보시는 게 좋다. 네, 차라리 이런 시장 계속해서 좀 보고 있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네네. 테마주들의 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야 되는데 종목 네. 추천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테마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전문가님한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라는 이제 네. 테마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어떻게 보면 가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나 아니면 이제 뭐 쿠팡 관련주에 있어도 지금 좀 조정을 좀 많이 지금 받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는 추세라서 그런 이제 쿠팡 관련주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대선주죠. 네, 대선주 쪽으로, 대선 인맥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메타버스 관련주, 쿠팡 관련주, 그리고 대선주들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대명 전문가의 주식 강의 시간인데요. 오프닝 시간에 제 의상 같은 장대 양복룩이랑 어울리는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급등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죠, 좋아하죠. 네. 급등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등락폭 자체가 이제 30%대니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뭐 상한가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좀 뭐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해도 뭐 한 20%대의 상승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또 하루 만에 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급등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런 급등주들을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강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방송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강의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말이 길어지면은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너무 길어지면 제가 끊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앞에 이렇게 서 일단은 있으면 자, 되나요? 지금 장대 양봉처럼? 네, 차트를 좀 네,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이제 김은성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김은성 아나운서님의 어떤 이제 도움이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김은성 아나운서님, 네,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네, 잘 보이시죠? 네, 그죠? 보입니다. 네, 네네. 저기 제가 있네요, 자, 저기. 네. 자, 일단은 뭐,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자,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주가가 우리 김성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트로 좀 띄워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한 500만 주가 터졌어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날 언제죠? 1월 12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라는 게? 김우선 아나운서님이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까요? 네네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주가가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주가는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데 이날 1월 12일 날 여기에서 500만 주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 자체는 뭐예요? 누군가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 그죠?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뭐 어떤 좋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또는 누군가가 그러한 호재를 먼저 알고 많이 이제 샀다는 거겠죠. 이게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가가 만약에 이 종목 자체의 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자 보시면은 거래량만 봐도 알겠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주가라는 게 누군가는 많이 사야 오른단 말이죠. 그죠? 누군가는 많이 사야 오르기 때문에 전날 500만 주가 터진 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자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500만 주가 터졌잖아요. 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수를 보면요. 360만 주예요. 여러분들. 자, 유통 주식 수가 뭐예요? 대주주의 그런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걸 또는 이제 그 나머지를 뺀 그죠? 또 나머지를 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예요. 그런데 유통 주식 수가 36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따지면은 거의 정확하게 좀 따지면 368만 9천 주네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거래량이 500만 주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보다 어떻게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이 되냐? 말 그대로 회전율이 굉장히 컸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사고팔고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거의 장악할 만큼 대량의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말 그대로 주가를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또 만들어 그려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누군가가 많이 샀어요. 누군가가 많이 샀는데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누군가는 많이 샀어요. 누군가는 많이 샀는데, 자, 여기에서 많이 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매수세에 비해서 이 음봉이 죄송합니다. 자, 이 음봉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그죠? 작죠? 네. 자,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은 누군가가 많이 샀다. 그러면은 이 음봉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저기 그 매수세, 그러니까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그 매수세에 비해서 지금 이 음봉은 겨우 19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의 대량의 매집을 한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이제 110만 주 정도 되는 또 거래량이 좀 터집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굉장히 좀 미비해요. 또 누군가가 또 샀다는 거겠죠. 그죠? 자,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또 거래량이 한 65만 주 정도 터져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흘러가 보겠습니다. 또 다시 자, 조금 매도되었네요. 그죠? 한 68만 주 정도. 그 다음에 또 흘러가 보겠습니다. 27만 주.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자, 김은성 아나운서 그다음 어떻게 됐죠? 또 제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네네네. 터졌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기에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라는 게 그죠? 주가라는 게 누군가는 많이 샀어요. 누군가가 많이 샀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360만 주, 거의 한 370만 주 정도 되는데 누군가는 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거의 장악합니다. 그런데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어요. 그죠?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죠?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요. 자, 이거를 제가 차트를 이제 거래량을 좀 내려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딱 여기까지죠.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그죠? 딱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자, 차트로 보시면요. 왜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냐,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라고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이제 유통 주식수를 장악을 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으로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거의 장악하면서 매집을 합니다. 자, 매집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세력들이 이 회사 유통 주가를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에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어차피 세력들은 주가를 다시 한번 띄워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한번 매집을 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한번 매집이 되고 장대 한봉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어요.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또 거래량 없는 조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죠? 자, 세력들은 주가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내려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사잖아요. 시장이 대세 상승장일 때도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사시듯이 똑같이 이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합니다.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매집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세력들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테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러한 과정 자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이유가 매집이에요.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자, 이제 또 볼게요. 네. 또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특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잖아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매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이것도 매집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이것도 매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테마주들이 특히나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큰 거래량이 터지면 그럼 이런 것도 매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면은 처음 매집을 한 구간이에요. 처음 매집을 한 구간. 자, 처음 매집을 한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말 그대로. 이전에는 주가가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주가는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폭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갑자기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죠. 그죠? 뜬금없이 1월 12일 날 뜬금없이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구나. 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매집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세 분출 다 나왔다고 크게 상승했다고 이제 저 종목은 시세 분출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 종목을 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에 호재가 있어서 매집을 해놓은 거고 어떤 세력들이 이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 네, 이런 종목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게 이제 스타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나 이제 출발할 거야. 나 이제 곧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매매를 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제 얼마 전에도 그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 MVH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저희 이제 소통방에 또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의 수익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도 이런 급등주의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디에서 사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판단하는 그런 구간대를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매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중요한 또 이제 마찬가지 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주가가 첫 매집이 일어날 때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유지를 하죠.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자, 여기에서 볼게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리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각오를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좀 더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한번 이제 최저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죠? 3월 달에 한번 최저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 눌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눌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 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주가가 눌리고 나서 여기가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자, 저점을 한 번도 이탈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눌림, 여기에서의 이 눌림의 첫 눌림 자체를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주가는 상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상승하는 종목은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고점이 낮아지는 것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자, 다시 눌리고 여기서 한번 쉬어주는 거죠.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저점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자, 조금씩 다시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가죠. 그죠? 저점을 높여갑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이평선들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자, 장대 한봉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평선들이 모여있던 이평선들이 나란히 벌어지죠. 그죠? 나란히 벌어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배열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배열의 시작.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시작을 말합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다 정배열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이 첫 매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종목 선정을 할 때, 그죠? 찾아야 되는 하나의 차트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세력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자, 크게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고, 그죠?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이 다시 재차 상승을 시킨다. 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또 매집이 됐어요. 그죠? 매집이 되고 나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이 없어요. 여전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약해요. 그거는 아직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다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매도된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네,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보면은 다시 마찬가지 또 다시 주가를 상승을 시키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또 다시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과연 어디서 사야 될까? 그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첫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눌러주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눌러주는 시점에서.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인터지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인터지스라는 종목인데, 자, 주가를 한번 제가 이제 과거를 딱 한번 훑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지스라는 종목인데, 자, 인터지스라는 종목이 제가 아까 드린 부분이랑 굉장히 또 이제 또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았어요. 그죠? 3월 달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자, 주가가 여기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 한번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 눌러주지만, 자, 여기가 저점이에요. 저점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저점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죠. 장대 양봉이 터지죠. 자, 저점을 높이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그리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1,500만 주 정도 되는 1,580만 주네요. 1,58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자,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몇만 주다? 네, 겨우 1,000만 주입니다.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1,000만 주인데 어떻게 1,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마찬가지 매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약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 조정을 좀 받지만 네, 매도된 물량이 없죠. 그죠? 매도된 물량이 없고. 다시 또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죠. 왜? 왜 그럴까요? 자,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기 위해서 나 이제 갈 거야. 네. 어떤 호재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라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종목. 자, 그리고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종목.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네,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그만큼 이 1,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장악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래 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 거를 저는 어떤 뭐 호재보다도 제일 많이 보는 게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거래량도 보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거래량을 보지만 과연 거래 대금이 얼마인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얼마나 큰 돈이 들어왔을까? 그게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대량의 딱 하루 만에 그죠? 단 하루 만에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주들이 어떤 식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돈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또 마찬가지, 또 조정이 나오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장대 한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야 될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예쁜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 이 종목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을 때 등락폭 자체가 한 9% 정도 됩니다. 9% 정도 돼요. 9% 자체면은 완전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작지는 않습니다. 네, 작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급등주들 자체가 등락폭 자체가 3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9% 네,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등락폭 자체가 30%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또 다시 30%대까지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또 다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저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은 무조건 주가를 올릴 테니까 크게 먹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등락폭 자체가 3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이런 식의 예쁜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죠? 예쁜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조정을 여기 장대 양봉 하단까지, 네, 장대 양봉 하단까지 올려고 내리고 다시 상승을 시키는 패턴도 있지만, 올리고 자 내릴 때 완전한 N자 패턴까지 만들고 다시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총 3차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씩. 왜? 조금씩 여기에서 한 번 매수, 그 다음 한 1,800원대 오면 또 한 번 매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650원 정도 오면은 마지막으로 3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자, 결국에는 세력들은 주가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또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지만, 그죠? 여기에서는 이 조정을 주지만은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장악한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 종목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를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얼마든지 주가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여기에서 뭐 조정이죠. 조정을 한 1,800원대까지 좀 누를 수도 있고, 1,700원까지도 뭐 누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무조건 크게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2차 매수를 하시면서 자, 세력들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때까지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죠? 자, 뭐 하루 등락폭이 뭐 10% 정도는 내외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거래량을 보시면서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 한번 이어가시다 보면은 기다리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큰 상승세를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또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그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자,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이 주인이 따로 있다라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모른다. 그게 단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은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 한 2,000원대까지 이 종목의 어떤 뭐 주인들이 뭐 한 2,000원대까지 또는 뭐 이제 여기 한 2,500원대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또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살짝 반등 나오다가 또 다시 조정을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는 몰라요.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보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보고 큰 수익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은 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챙겨가는 겁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가시면서 남은 물량은 그죠? 남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매수가 이탈 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승세가 큰 만큼 자, 상승세가 큰 만큼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죠. 그죠? 조정이 나오는데 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터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요. 어떤 종목들은
여기에서 겨우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내고 바로 크게 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MVH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시간이 지금 한 45분 정도 됐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죠? 자, MVH도 여러분들한테 자, 보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저점 이제 여기서 이탈을 시키지 않았죠. 이건 쌍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이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점 높여가죠. 저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긴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거래량도 좀 되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매집된 물량 그리고 매수세가 더 강합니다. 자, 조정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중간 정도에서 조정을 주는 게 아니고 장대 양봉 하단까지 조정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여기 4,750원대 구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자, 마찬가지 거래량 없는 조정.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 자, 거래량 없는 조정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안 해줬죠. 이런 장대 양봉이 매집이 되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조정받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찬가지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른다.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식으로 큰 음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수익은 줄 때 챙기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물량은 매수가 이탈시로 자,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장대 양봉이 터지고 또 터지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고 또 대응하고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급등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매집이 잘 돼 있고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정배열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숫자 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직 강의 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3부에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